네, 전해드린 대로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뜨겁습니다. 청와대가 답을 해야 하는 20만 명 이상 참여한 청원 글도 4건을 넘었었는데요. 자세한 내용 박창한 장원대 교수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20만 명 넘은 청원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 청와대가 어떤 조건을 만족하게 되면 이 답을 해야 되는 겁니까? 네, 청와대 게시판에 이 국민청원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에 한 달 동안 20만 명 이상이 서명, 그러니까 찬성을 하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댓글을 달거나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청와대나 부처 이런 데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도록 되어 있는 거죠. 네. 지금 이제 20만 명 이상 청원글이 한 4건 정도 조금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구체적으로 좀 어떤 내용이 있는지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뭐 인천에서 그 어린이를 대상으로 흉악범죄가 있었죠. 네네. 근데 살해한 이 청소년이 공범보다 오히려 이제 형이 적은 그런 사건 때문에 공분이 일었었습니다. 이 때문에 상당히 국민들이 엄청난 공분을 했던 사건이었죠. 그렇죠. 2008년이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소년법 개정, 그러니까 소년법으로 인해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청소년들에게 이제 감형을 해주는 이제 법이거든요. 이걸 개정해라. 여기에 이제 첫 번째고요. 또 낙태죄에 대한 폐지. 이건 뭐 오래된 논란이긴 한데 이번 정부 들어서도 다시 또 이슈가 됐습니다. 이것도 20만 건이 넘었고요. 무엇보다도 조두순 씨가 이제 곧 3년 뒤면은 출소를 하게 됩니다. 사실 나영이 사건 아직 잊혀지기도 전에 그런 흉악범이 우리 사회에 또 복귀를 한다 그러니까 조두순이 2008년이었군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3년 뒤면 이제 얼굴을 맞대야 되는데 국민들이 여기에 대한 이제 그 너무 형이 낮았다. 그래서 출소 반대 이 부분이 이제 또 20만 건을 넘었고요. 이번에 이제 그 탈북 귀순자의 그 치료를 했던 이국종 교수 사건이 알려지면서 이 권역 외상센터에 대한 지원이 이제 너무 낮은 거 아니냐, 너무 열악하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좀 상황을 개선해야 된다. 이런 또 청원이 20만 건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총 4건이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 이제 조국 민정수석이 낙태죄 폐지에 대해서 청와대 입장을 이제 발표를 했는데 사실 이제 낙태죄가 그동안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고 지금도 현재에서 이제 재판이 진행 중인데 위법성이 진행 중인데 이 낙태죄에 대해서 청와대가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는 하지 않고 약간 그 어떤 사회적인 논의를 거쳐서 어떤 의견 형성을 좀 만들어 보겠다 하면서 유보적인 어떤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이런 형식의 답변이 계속 되지 않을까요? 사실 이제 그 청원 사이트에 이렇게 글이 올라온 주제들을 보면 청와대나 행정부가 직접적으로 간단하게 조치를 취해서 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서서 입법이 새로 필요하거나 또는 이제 대통령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도 올라오겠죠. 근데 이제 이번 낙태죄 사안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동안 헌법재판소에서도 많이 다뤄졌던 사안이고요. 또 지금도 또 헌법재판소에 올라가 있는 사안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청와대가 보수나 진보의 입장이 첨예한 상태에서 어느 한쪽을 갖다가 지지하는 입장을 내세울 수도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의 어떤 이슈를 공론화해가지고 토론의 장으로 올리는 것도 또 하나의 해결의 방법이거든요. 특히 이번에 이제 그 조국 수석이 올려놓은 그 영상과 글에 따르면은 이 낙태가 어떻게 보면 여성만의 책임으로 문제가 이제 전가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회나 남성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같이 해결책을 고민해야 되고 사회가 변한 만큼 이제는 좀 한번 토론해 볼 때가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공론의 장으로 모는 것도 뭐 그걸 갖다 책임 회피라고 볼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가 성숙되고 또 한 단계 진전되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이제 상황 파악 그리고 원인 이런 부분에 대한 분석 이런 것들을 앞으로 하겠다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우리 사회에서 이게 이제 우리 사회에서 이제 좀 받아들일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아직도 음지 속에 있어야 되는 건지 다시 한번 공론화를 그렇죠. 해보자 이런 부분들에 이야기인데. 대해서 고민하는 계기가 된다고 낙태죄는 그동안 이제 불법으로 계속 남아 있었는데 이번 공론화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청와대가 낙태죄가 불법이 아닌 합법으로 어떤 사회 의견을 모으는 장을 마련했다. 거기에 좀 의견을 좀 깊이 두면 되겠네요. 네, 뭐 진보 쪽의 입장에서 보면 아쉽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뭐 청와대가 초헌법적인 기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공론화의 장을 거쳐서 국민의 뜻을 또 새로운 새 시대의 뜻을 담는 그런 과정을 출발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낙태법은 어느 한쪽으로 만들 수는 없는 거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청와대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행정력을 통해서 지원 가능한 법안도 있단 말이죠. 말씀하신 대로
이국종 교수가 말한 권역외상센터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지금 병원 운영 상태가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이런 것은 행정적으로 어떤 예산적으로 어느 정도 지원이 가능한 정책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대폭 지원하겠다 이렇게 네. 입장을 밝혔는데요. 네. 이번에 이국종 교수 이 인터뷰가 세상에 알려지면서 저도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네. 많은 시청자들이 놀랐을 텐데. 저도 권역외상센터가 어떤 역할을 몇 곳이나 있는지 그런 것도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권역별로 한 곳씩밖에 없다라는 것도 이번에 처음 알았고. 네. 전국에 14곳이 있다고 그러고요. 근데 문제는 귀순 이제 탈북 병사도 수술하고 또 네. 석효균 선장도 이렇게 수술하고 이랬는데 돈 한 푼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네. 무엇보다도 이국종 교수가 자비를 갖다가 7억, 8억씩 들어가면서 치료하고 있다라는 네. 게 네. 정말 믿기지가 않는 현실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한쪽에서는 돈이 없는데 예산이 남는다는 이유로 예산이 삭감되고 있는 이런 네. 실태에 대해서 네. 국민들이 당연히 분노할 수밖에 없었고요. 네. 청와대가 이런 거에 대해서 보건복지부가 이제 답변을 내놨는데 이렇게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지 않는 그런 네. 행정들에 대해서 국가가 다시 복원시키는 네네. 이런 과정들은 이번 청원 사이트가 이제 100일이 됐는데 참 선순환적인 효과를 네네. 가져온 대표적인 사안이다 이렇게 네, 볼 수 네. 있겠죠. 좋은 사례로 지적을 해주셨고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제 권역예상센터 같은 경우는 전국에 14곳이 있고 365일 24시간 응급 수술을 할 수 있도록 대기한 곳인데 그동안 열악한 근무 조건이라든지 처우가 굉장히 나빴기 때문에 이번 국민들의 청원 댓글로 좀 이렇게 개선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또 가장 많은 댓글이 달린 게 조두순 출소 반대입니다. 지금 네. 무려 57만 건이나 청원이 일고 있는데 이 건에 대한 해결책이 답변이 청와대에서 나올 수가 있을까요? 이것도 쉽지 않은 사안입니다. 청와대에서도 지금 흘러나오는 얘기를 보면 참 이게 국민들이 공감을 많이 하는 사안이고 자신들도 그걸 막을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좀 헌법을 초월하는 네. 그러니까 지금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서 네네. 한 번 처벌받은 사람을 또 처벌할 수가 없는 한번 상황입니다. 판결이 나면은 그렇죠. 다시는 못하는 거죠. 네. 네. 이 사안 똑같은 사안으로는 처벌을 못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청와대도 좀 난감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은 사실 쉽지가 않을 수 있는데 문제는 국민들이 이 조두순 씨에 대한 무기징역 또는 네, 네. 사회에서 좀 더 장기간 격리를 해야 된다 이런 여론이 높은데 네, 네. 이거를 이제 국회가 좀 나서서 네. 추가적인 입법을 하거나 아니면 최소한 이런 일이 재발 방지되지 않는 그런 방안들은 네. 좀 고민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여론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여러 가지 이제 청원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20만 건이 넘어야지만 꼭 청와대가 답변하는 것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최근에 20만 건이 도달하지 않더라도 그런 여러 가지 청원에 대해서도 좀 답변을 하고 적극적으로 국민에게 답을 하라 이런 이야기를 이야기했었는데요. 청와대 국민청원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지 또 어떤 답변이 나오는지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창원 장한대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